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옷을 하나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땀이 진짜 날씨가 많이 좋았어요. 많이 입은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활구로 하느냐, 사구로 하느냐가 공부에 굉장히 승패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활구는 이게 살아있는 구절이죠. 활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구는 죽어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활구로 하기 위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모습 공식을 해놓은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활구가 되려면
활구가 되려면 거기 탁 잡혀야 활구가 돼요. 만약에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라고 자기한테 그 몸뚱이가 잡혀야 활구가 돼요. 만약에 화를 낸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 화를 내는데 화가 탁 잡혔을 때 활구라고 합니다. 근데 화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구로 하면 그걸 사구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게 활구가 되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우선 그냥 처음부터 이게 막 활구로 막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해보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그래서 지금 보자. 최정환 교사님은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했지요. 그 다음 공덕장 보살님은 우리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시작한 지는 좀 됐지만 쉬었으니까 좀. 아니요. 한 1년은 넘었다고. 1년은 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할 때 요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탁 잡혀서 그것이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처음에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한다고 것이다를 처음에는 또 안다고 생각을 해서 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또 이것이 잡히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 자꾸 일시명은 왜 이렇게 자꾸 다 아는 걸 자꾸 하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 또 다른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변한다는 말을 하면 주로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변한다 다 아는데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가 활구가 되기까지는 최소 제가 보기에는 짧으면 6개월. 그래도 한 1년 정도 가야 이제 그것도 법회에 충실히 참석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법회도 안 오고 그러신 분은 또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가까이 가면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기간을 다 합쳐서 적어도 한 3년. 3년이면 되게 긴 기간일 것 같지만 긴 기간 아니에요. 사실은. 한 3년 정도. 지금 공덕장 보살님 한 1년 정도 됐지요.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모습홍식을 가지고 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가지고 꾸준히 활구로서 생활 속에서 자꾸만 해보는 거, 연습해보는 거 이것이 공부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가장 지름길이다. 다른 걸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꾸만 더디게 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믿어.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지금 윤화거사님은 처음 오셨잖아요. 그냥 믿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공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생활 속에서 하나씩 둘씩 대입해보고 있지요. 이제 대입하기 시작을 하지요. 시작을 하니까 변화가 오지요. 변화가 한 번 하면 한 만큼 오고 두 번 하면 두 번 한 만큼 오고 이렇게 오게 돼요. 변하고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나와 상대되는 상대방이 변화가 돼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
뭐 운동이고 뭐 저기 공부고 뭐 이게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이 말하자면 기초가 얼마나 튼튼히 되느냐에 따라서 호흡도 그런 것 같아요. 호흡도 기초가 얼마나 탄탄히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은 그 기초 과정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스스로 응용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울 수가 있는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위에 집을 지어놨어. 그런데 이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집 지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일로 못 돌아가. 대부분. 거기에다가 이게 습관이 딱 들어놓으면 자기가 이렇게 대강대강 하는 것이 습관이 들어놓으면 그 습관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초심을 내기가.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든지 뭘 조금 하고 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거든요. 초심을 누구나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가 처음에 선원에 발을 디뎌서 법회도 충실히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또 법문을 들으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혀지거든요. 잡혀지면서 그게 실제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요것이 한 최하 3년 정도는 하면 상당히 힘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새말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자연적으로 새말기가 넘어가는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새말기를 넘어가야 힘이 안 붙어, 새말기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라는 이유는 이거를 하라는 이유는 뭐야?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요거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요것이 어느 정도까지 기반이 탄탄하게 내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모습을 굴릴 수가 있어요. 모든 모습은 연기와 공성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모습에 대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해도 뭐가 되냐? 사고가 돼버려요. 활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는 결국 뭐를? 연기와 공성, 공리, 텅 빈 이치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구 3년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부분 평생에도 못하지요. 평생에도 하기 힘든 게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새말기를 가지고 자꾸 이제 나중에 가면 새말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이 더 확연해지고 더 그냥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때 인연과 그래서 활구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활구를 하느냐 사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막 폼 잡고 앉아서 막 하는데 생각 다르게 하면은 그거 수사구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것이다.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꼭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 몸뚱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뇌는 변한다 것이다. 얼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굴 변한다 것이다. 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변한다 것이다. 예, 요거는 얼굴, 이 몸뚱이에 대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요소들이죠. 뭐 지수화풍 이거 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뭐 키랄지 지금 뇌랄지 얼굴이랄지 이런 것이고. 근데 이 몸뚱이로 우리가 동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간다, 온다, 행주자와라고 해요. 그거를요. 간다, 온다, 앉는다, 선다, 눕는다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앉는다,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예. 자, 지금 뭘부터 하면 간다부터 할게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간다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간다, 변한다 것이다. 가지만 가는 듯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온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온다 변한다 것이다. 네, 지금 앉아있죠. 앉는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앉는다 변한다 것이다. 선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다 변한다 것이다. 눕는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눕는다 변한다 것이다. 예.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따뜻하다는 걸 이제 느껴요. 따뜻한 걸. 자, 따뜻하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따뜻하다 변한다 것이다. 예. 그다음 따뜻하면은 뭐예요? 참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좋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겨울 변한다 것이다. 예. 겨울이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됩니까? 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자, 그다음에 안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것이다. 예. 그래서 처음 와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라고 하면 아, 나 그거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헛것이다가 아닌데 그때는 왜? 안다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안다를 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안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모른다 할 거죠. 모른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 하나하나가 다 변해요. 다 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연당 거사님하고 그리고 이주성 거사님 머리 하얗시죠? 염색을 안 해서 지금 건데 저도 머리 하얗습니다. 염색을 해서 그렇지. 이게 다 까만 데서 하얀 것으로 변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은 이 장기들 요소들을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할 때 하나씩 다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편이고 또 이 몸뚱이 중에서 눈과 인연이 있는 것은 빛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빛깔들을 컵을 봤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뚱이 중에서 귀는 소리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죠? 인연이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로 하시는 분은 있으시죠? 또 소리. 그 다음에 내가 몸뚱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렇죠? 가고 오고 또 눕고 앉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동작 또는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좋은 느낌도 있고 나쁜 느낌도 있어요. 좋다 하기도 하고 싫다 하기도 해요. 또 느낌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든지 어찌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또 생각이 또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몸뚱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하거든. 아무리 이 칠판이 있어도 내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면 칠판이 있으나 마나요. 나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눈과 칠판이 인연이 되었을 때 이 칠판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 있는 것이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돌려버리면 칠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또 내가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여기 딱딱하고 차갑고 하는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이 책상을 탁 잡았을 때 딱딱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 그죠? 무심코 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딱딱함이 내 손하고 이 책상하고 붙었을 때 딱딱함이 일어났다가 이걸 떨어지면 딱딱함이 사라진다는 이것을 한 번도 관찰해 본 적이 없다. 거의 평생 관찰 안 하고 간 사람도 많고 또 한다 해도 어쩌다가 한번 한다 해도 일과성에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딱딱하다, 차갑다.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또 생각들이 있고 감정이 있어. 그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막 파생이 돼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몸뚱이를 가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내 눈과 인연이 되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색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면 뭐가 되느냐면 활구가 돼요. 활구. 생활 속에서 보고 바로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이구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 책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놓아버려요. 책상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에서 놓아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상이 있다라는데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자꾸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만 하게 되면 책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에 의해서 있는 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그런데 저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자꾸 느끼고 공부하게 된다. 이해하고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구로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97쪽. 그 앞에 있는 거를 경전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2쪽. 이 견과 물상은 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과 절대성은 불이다. 둘이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속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내가 보는 그 성품하고 이 칠판하고 둘이 아닐 수가 있냐? 칠판은 칠판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둘이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경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천주에 사되었다. 세존시여 만일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면 지금 이 묘성이 제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견이 제 인성이라면 지금 저의 이 몸과 마음은 어떤 물건입니까? 지금 제 몸과 마음은 분별할 실체가 있으나 저 견은 제 몸과 분별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까?
만일 제 마음이 저로 하여금 능히 보게 한다면 견성이 참으로 보여요. 이 몸은 죄가 아닐 것이니 그렇다면 너희께서 먼저 틀린다고 지적하신 물론이 능히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바라오건대 큰 자비로서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예, 읽으십시오. 지금 제 견정이 앞에 나타나 있다는 너희 말에 옳지 않다. 만일 참으로 내 견이 앞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견정을 본다면 이 견정이 있는 처소가 있을 테니 그 처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달아나에 거쳐서 숲과 맹물과 전당을 두루 보며 위로는 해와 달을 보고 멀리 앞으로는 항아를 대하였으니 내가 지금 내 사자가 앞에서 손을 들어서 분명하게 가리켜서 지적해 보아라.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늘진 것은 숲이요, 밝은 것은 태양이요, 막힌 것은 벽이요, 통한 것은 호공이니 이와 같이 초목과 실살 같은 터로가지고 크고 작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이 있는 것은 모조리 지적하여 가리킬 수가 있다. 만약 내 견정이 반드시 너희 앞에 있다면 내가 손으로 확실하게 가리켜 지적해 보아라. 어느 것이 너의 견정이냐? 하나라 마땅히 알아라. 만일 허공이 견이라면 허공이 이미 견이 되었으니 어느 것이 허공이냐? 만일 물건이 견이라면 물건이 이미 견이 되었으니 어느 것이 물건이냐? 너는 이 삼라만상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정명하고 정명한 견정을 분석해 배웠어. 저 다른 불상을 가리키듯이 분명하게 나에게 지적하여 가리켜 보아라. 하나님이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 당당에서 바라보니 멀리는 항아를 보고 위로는 해와 달을 보는데 손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다 물건인지라 견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저는 아직도 마음이 센 유인 초학생 분이거니와 비록 본사라도 이 만물상에서 견정을 가려내어서 모든 불성과 구별하여 따로 견정의 자성을 눈물하게 지적하여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고 그와 같다. 예. 그러니까 견정이 진짜 니다. 견정이 진짜 니다. 이렇게 하니까 견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마다 뭐예요? 물건이지요.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이니까 도저히 견정을 가리키면 모습이 되니까 견정을 가리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손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물건인지라 견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학인 보살이라 할지라도 견정을 가리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 가리키는 거는 전부 다 모습이 있음이잖아. 그러니까 견정은 모습 없음인데 어떻게 그걸 가리킬 수가 있니? 네 말이 맞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나갈게요.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네 말대로 견정이 일체의 물건을 여의고 따로 자성이 없다면 네가 가리키는 이 물건 가운데는 견이라고 할 것이 없겠구나.
일처의 네 말대로 견정이 일처의 물건을 여의고 따로 자성이 없으면 가리키는 것마다 다 물건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성이 없으니 네가 가리키는 물건 가운데 견이라고 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다시 내게 말하나니 네가 열애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동산과 내지 해와 달을 다시 보아라. 여러 가지 물상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가운데 네가 가리켜 보일 견정이 없다면 네가 다시 밝혀보아라. 이 물상 가운데서 어느 것이 네 견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면 지금 부처님께서 네 견을 가리켜 보아라 하니까 가리키는 것마다 전부 물상이야, 물건이에요. 칠판을 가리키면 칠판 속에 견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가리키면 물건이야. 그런데 또 부처님이 뭐냐면 이 물상 가운데서 어느 것이 네 견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견이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견이 아니면 물상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이 뜻이 너무 심오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자, 요거 더 읽고 하겠습니다. 아난이 대답하였다. 제가 이 기타림을 두루 살펴보지만 이 가운데서 어느 것이 견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제 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가 나무를 볼 수 있으며 또 나무가 저의 견이라면 나무가 이제 제 견이 되었으니 어떤 것이 나무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칠판을 보는데 이 칠판이 견이 아니면은 칠판을 볼 수가 없는데 또 칠판이 견이 되어버리면 칠판이 견이 되었지 칠판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말은 복잡하지만 이해는 되죠. 최정화 가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이와 같이 허공이 제 견이 아니라면 허공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 공간을 봅시다. 공간을 보면 물건과 물건 사이가 공간입니다. 또는 물건이 있는 그 자리를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텅 빈 거 보지요?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빈 거를 보잖아요. 보는데 허공이 제 견이 아니면 이 빈 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허공이 아니면 견이 아니면 허공을 볼 수 없는데 또 허공이 견이 돼 버리면 또 허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이와 같이 허공이 제 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가 허공을 볼 수 있으며 또 허공이 제 견이라면 어떤 것이 허공이겠습니까? 허공이 견이 돼 버렸으니 허공이 어떤 것이 허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삼라만상 중에 제 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습을 다 이렇게 할 때마다 다 견이 아니고 전부 다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삼라만상 중에 내 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견이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고 그러니라. 또 이게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래도 맞다. 저래도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때 무학이 아닌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아득하여 그 이치를 잘 알지 못하여 한참 동안 어쩔 줄 몰라 마치 알았던 것을 잊어버린 듯 하였다. 절대성 자리가 내다.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다.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몸뚱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잖아. 몸뚱이는 분명히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서는 몸뚱이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멘붕 돼버린 거지요. 왜? 여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중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과 밖을 딱 구분을 하고 있거든.
안과 밖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나고 요거는 나 이외의 것이에요. 요거는 나고 요거는 물상이라고 하죠. 내 이외의 것.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견을 찾아봐라. 이러니까 이거 다 모습이라서 내 견을 못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다. 그런데 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나 견이 아니면 이걸 왜 보겠습니까? 또 이러니까 그 말도 니 맞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어떤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이것이 이해가 되냐면 자, 저기 다른 분은 다 아시니까 윤화보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잘 물어봤어요. 물어봐서요. 자, 그럼 최정환 거사님, 이주성 거사님, 요 안과 밖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어디에 있냐고요? 안과 밖이 어디에 있냐고요? 칠판 안에 있잖아요. 칠판 안에 있잖아요. 안이다 밖이다 해도 어디에 있다? 칠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윤하와 선생님 그거 아시겠죠? 안이다 밖이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칠판에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 좀 더 닦아볼게요.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싹 다 지울게요. 싹 지우면은 여기 뭐만 남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칠판만 있어요. 하얗게 칠판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야? 딱 한 생각을 일으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렇게 일으켜. 몸뚱이를 보고 내다 하기 전에는 그냥 텅 빈 상태라. 근데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러면은 내다 이렇게 딱 한 생각을 일으켜. 그러면 텅 빈 허공에 텅 빈 칠판에 내라고 바운다리를 경계를 딱 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안에서 밖으로 보게 돼요. 그렇지요. 나와 나 이외의 것으로 보게 돼요.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참 좋은 이거 예예요. 이거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막 물이 우리 바다 가봤잖아요. 바다 전부 물이잖아요. 물인데 막 파도가 일잖아요. 이렇게. 물인데 전부 물인데 파도가 이렇게 일어요. 이렇게 막 파도가 와요. 이 파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하거사님, 파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물에 있잖아요. 지가 아무리 큰 파도, 해일 막 이렇게 일어나도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잖아요. 바닷물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바닷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가 지가 바닷물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파도로 변해갖고 있죠, 물이.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게 슥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파도가 자기가 물인 거를 잊어버려. 이 파도가 자기가 물인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라고 하는 한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이 지금 다 바운다리를 치는 이게 어디요? 여기에 있잖아요. 칠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 이외의 것도 어디에 있어요? 칠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싹 이렇게 지워버리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내하고 나 이외의 것이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주성 그다음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경계가 있을 때는 이것과 이것이 상대가 돼요. 상대로 나뉘어져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서 요 망만 치지 않으면, 요 경계만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하고 한 바탕에 있는 작용으로 변해버려요. 얘가 지금 A라는 파도하고 B라는 파도하고 C라는 파도가 있는데 아무리 A, B, C로 파도가 나뉘어도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닷물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몸뚱이로 들어오면 희한하게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칠판에서도 이해가 되고 파도도 이해가 돼요. 중냄비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몸뚱이만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내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어디에 있냐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어디에 있다고? 내 몸뚱이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머리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굴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팔다리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태어남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음 변한다 할 것이다 해도 이게 활구가 안 되고 내하고 괴리가 돼 있죠. 내한테 착착 이렇게 감기지를 않아.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자꾸 하면 이것이 바깥으로 보던 방향이 안쪽으로 이제 나 쪽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이걸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그러면은 정말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안쪽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안쪽으로 이거를 자꾸 보기 시작을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차단이 돼요. 그러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분별하고 있는 것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해. 내가 분별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분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분별이라는 말은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분별의 원뜻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건 둘러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둘러본다. 둘러본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둘러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러보고 나와 너를 둘러보고 그렇죠? 둘러보고 봐. 이것을 분별한다고 해요. 분별한다는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내가 일체유의법이라고 건강경에 제일 뒤에 나오는 그게 일체유의법이죠. 일체유의법이 요몽한 표현이다.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체, 모든, 유의라는 건 뭐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법을 유의라고 해요. 다함 있는 법이에요. 다함 있는 법. 그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은 모습이 있는 법이에요. 유의법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모습공표의 모습이죠. 이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법. 조건 지어진 법.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법. 달라지는 법. 이것이 유의법인데 일체 유의법을 뭘로 보라 했다? 몽, 또 환, 포, 영, 여, 로, 역, 전, 로, 전이죠. 로, 전이죠. 여자가 뭐지? 여로, 여전이죠. 뭐는
꿈과 같이, 헛개비와 같이, 또 물거품 같이, 그림자 같이, 이슬과 같이, 번개와 같이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그 유명한 금강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총 집대성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말을 해놨어. 너는 일체유의법을 몽한, 포용, 로, 전어로 보아라. 그러면 너가 공부가 되나니라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뜻이 몽이 무슨 자체가 있습니까? 꿈이 꾸다가 깨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 모습을 잘 굴려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연기와 공성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공리를 철저하게 깨달아라. 평균 이치를 철저하게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 그 금강경 사고계가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이라고. 그래야 뭐가 되냐? 활구가 돼요. 활구가 된다고. 직접 내가 써서 그걸 딱 이것을 변한다 헛것이다를 했을 때 그것이 내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구로 공부를 하면 하기는 하는데 엉뚱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게 공부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최정원 교사님, 요거 좀 읽어주시죠.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생각이 났냐면 삼남안상 중에 제 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구절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이고,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네를 보지? 내 소리를 어떻게 네가 듣고 네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지? 늘 이게 의문이었어요. 사실은요. 내가 있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하고 네가 있는 걸 누가 증명을 해? 그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 보면은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아주 그래 전도몽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생각을 자꾸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맥혀버리는 거죠. 왜? 나는 안과 밖을 뭘 나누고 있었으니까 내라는 건 안이 돼 있고 나 위에 것은 전부 밖이 돼 있어. 질문은 하지. 어떻게 내가 네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듣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내가 너를 보고 너가 나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은 했다는 거예요. 질문은 했지만 나는 말하자면 내라는 것에 이미 분별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거는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올 그런 계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기부업한 거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 답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해야겠구나. 질문이 답할 때까지 나는 질문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분별이 되어 있는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지. 답이라고 해봐야 전부 밖을 보고, 밖을 보고 하는 답이거든. 그러니까 이 답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나와 너라는 것이 요 칠판에 있다는 걸 몰랐거든. 요 나와 너가 칠판에 있다는 걸 죽었다 깨도 어떻게 알겠나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딱 해보니까
아이고 나와 너가 칠판에 있네.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보며 내가 네 소리를 듣고 네가 어떻게 내 소리를 알아듣느냐. 그게 나와 너가 칠판에 있다는 것이 돼야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읽어봐 주십시오. 앞에서 물상과 견은 다르지만 물상에서 견을 가려낼 수가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물상이 견 아닌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즉 물상이 내가 아니면 내가 그 물상을 볼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주파수가 다르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상이 보인다는 것은 시각 현상에서 주체와 객체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옳지만 결론이 이상하게 되었다. 앞 뒤에 두 설명에서 결론이 분명히 서로 모순된다. 이 두 가지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는 경우이므로 대중들이 그 의도를 몰라 어리둥절한 장면이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희론이라고 한다. 네, 상식적이라는 것은 우리 세속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 이것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상에서 견을 지적할 수 없다고 한 것도 맞고 물상이 견이 아니면 물상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맞다 이 말이죠. 그럼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이치인데 그게 하나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모습 공식에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내가 나라고 하는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만 해. 제가 그래서 자꾸 하라는 건데 저는 여기 자신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내가 이 질문을 무수하게 했거든. 무수하게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왜? 분별 상태했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요? 도저히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너가 다 비어서 나라는 것도 비고 너라는 것도 비었다가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보조로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해체도 해보고 또 이 동작하는 것도 변하는 것을 계속 보고 변하고 할 것인 걸 보고 이 변하는 동작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보고 느낌도 보고 자꾸만 봐 내가.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것을 자꾸만 보아서 본래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네. 사실은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자꾸 나라고 집착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숨구멍이 트여요. 숨구멍이 어느 날. 이거 금방 트이는 것도 아니에요.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럼 또 숨구멍이 트여요. 숨구멍이 자꾸 트여요. 숨구멍이 자꾸 트여요. 숨구멍이 트이면 요 틈새로 본래 요 나의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요것이 자꾸 엷어져요. 엷어지고 또 요것이 자꾸만 뚫어져요. 뚫어지면 나중에 뭐가 되냐? 이 내가 나도 너도 다 이 칠판에 똑같이 있었네. 나는 내고 니는 닌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이 어느 날 온단 말이지. 느낌이 온단 말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고정된 사고방식을 다 파는 것이 어려운데 나중에 근데 그 수학자가 그거 해놓은 거를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영적 개발을 위한 기계가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발달이 되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쥐어짜서 공부를 안 해도 그것이 뇌의 어디 부위를 자극을 계속 해주면 그 기계가 영적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육체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양극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좋은 기계를 좋은 기계를 부자들은 더 많이 좋은 기계를 잘 이렇게 바꿔서 더 잘 살고, 나중에는 이 영적 개발하는 것도 굉장한 기계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원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근데 좀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100년 전 사람에게 야, 한 번씩 웃으면 돼요. 공간에 시장이 있단다. 외국에 있는 물건도 살 수 있단다. 이러면 그분은 생각이 어때요? 우리도 그렇지만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구매를 하던 시절에 있던 사람은 그것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뭐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돈을 지금 주지도 않는데 왜 그 물건을 사올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 것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빨리 이걸 탁 바꿔야 돼. 지금 인식이 확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맨날 내라고 했어. 그렇죠? 내라고 하고 맨날 밖을 쳐다봐. 근데 내라는 이 경제만 탁 무너뜨리면 본래 내하고 니하고 같은 바탕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감정적으로 이게 이치는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이게 수긍이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100년, 200년 전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고 은행 결제한다 하면은 죽었다 깨도 안 믿을걸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